네, SMR과 저베타를, 세타와 SMR 저베타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집중 지수나 다른 모든 지수가 다 폐안시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폐안시에는 SMR과 저베타도 이게 높게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폐한시 저베타 당연하죠. 어, 예. 그러면은 SMR과 저베타가 당연히 낮게 나야죠. 낮게 나오는데 이 세타가 이게 집중 지수도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이 되게 좋은 거죠. 집중 그러면 지수가, 어, 세, 세타를 낮춰야 그렇죠. 그러면은 어, 이게 좋아지는 예, 거네요. 맞아요. 그 세타가 잡고 있는 거예요. 다 주의력 지수와 집중 지수는 세타파가 지금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세타 대 SMR, 세타 대 저베타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만약에 그러니까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으면 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집중이 잘 안 네, 되겠죠. 어, 네, 딴 생각을 많이 하면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수업을 듣다가 자기가 그 부분을 잠깐 우리가 지금도 강의할 때 잠깐 딴 생각하면 지나가잖아요. 그 부분을 자꾸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무슨 말 했지? 너도 지금 무슨 말 한 거야? 이렇게 자꾸 되묻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집중력이 되게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해줄래? 이렇게 계속. 왜? 그 부분을 놓쳐버린 거야. 깜빡 딴 생각한 거예요. 애들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렇잖아요, 주로. 이 집중력과 주의력이 높아진 사람들은요, 두 개가 다 높은 아이들은 전교 1등이에요. 정말 잘해요. 근데 전교 1등과 IQ가 높은 사람을 비교했더니 그거는 주의력하고 집중력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 모든 지수는 높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세타파가 행동, 낮아요. 예, 네, 뭐 어떤 행동 지수요? 예, 행동, 이건 이게 행동 하여튼 모든 성향이요? 지수가 높을수록 좋은 거죠. 어떤 지수가 높을수록 눈을 모든 감았을 여기에서 때 나오는 평가 지수가 네, 전신적 그렇죠, 안정도나 이게 그렇죠. 다 높을수록 좋은 예, 거죠. 일단은 원래는 주의력 지수, 이런 집중 지수가 원래 이거 반대로 주의력 지수가 낮은 것을, 낮았을 때가 좋은 건데, 원래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세타 대 SMR 비율이 낮을수록 좋잖아요. 그쵸? 세타 네, 대 SMR 비율이 숫자가 네, 낮을수록 똑똑한 거란 말이에요. 주의력이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주의력 지수를 어, 반대로 이렇게 써놓으면 낮은 게 좋다라고 써놓으면 헷갈릴까 봐 여러분들이 네, 헷갈리지 말라고 다 모든 점수는 다 뒤집어서 거꾸로 반대로 환산해서 무조건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걸로 환산시켰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안 헷갈리지 않도록. 이해가시죠? 네, 네. 네, 네, 자, 그럼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우리 두 개밖에 못 볼 것 같은데요. 자, 요 분은 2013년이에요. 13년생이면은 몇 살이에요? 우리 12살인가? 그쵸? 11살? 12살이네요. 12살 남자아이예요. 자, 종합평가 점수가 되게 낮아요. 그쵸? 38.21. 자, 과락이 또 한참 과락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 여기 볼까요? 자, 안정지수가 빨간불이고 집중지수가 빨간불이에요. 그다음에 초록색 불이 수면지수. 그다음에 기본 뇌활용 능력과 주의력 지수도 파란불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 뇌파를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찍으신 건지 나는 이 뇌파를 보면서 이거 잘못 찍은 뇌파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 정도 뇌파를 12살 아이가 이 정도 뇌파를 보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아이는 문제가 굉장히 지금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라는 거 얘기예요. 혹시 이 뇌파를 찍어서 갖고 오신 분 좀 저랑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구실까요? 제가 찍은 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데리고 가서
같이 찍긴 했지만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아, 이거 잘못 찍은 거예요. 정말 이 정도라면 애가, 보세요. 눈을, 자네와 오네가 전혀 다르죠. 그쵸? 뇌파가. 자, 자네와 네, 오네가 전혀 다르죠. 네네. 자, 저베타, 고베타가 지금 완전히 지금 좌뇌에선 다 떠 있어요. 그쵸? 보이세요? 네, 이거? 네, 이거 다 뇌파거든요. 네. 눈을 감았는데 완전 시험 보는 뇌파를 지금 보이고 있고, 어, 눈을 뜨나 감으나 뇌에서 인지가 안 돼요. 하나도. 음, 떴는지 감았는지 뇌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거 제대로 찍었다라고 하면, 이러면 이 아이가, 어, 굉장히 이게, 내 마음 나도 몰란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뇌파를 이거 정상적으로 찍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잘못 찍었다고 봐야지. 다시 한번 찍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 스킵하고 넘어갈까요? 아니, 그래도 봐주시면 좋을 것 아, 같은데. 그래요? 네. 근데 의미가 별로 없어.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서 보면 우리 알파파 8에서 12대역대에서 올라가는데 끝이 안 보여요. 이게 다 잘린 거예요, 다. 30이 아니라. 이 좌뇌, 우뇌 다 그렇죠. 다 잘려 있고 여기서 보세요. 자, 좌뇌에서는 고베타가 세기가 지금 고베타 세기가 10이에요, 10. 엄청 높은 거예요, 고베타가. 뇌가 완전히 그 초긴장 이런 아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애가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긴장하고 있는 아이.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불안을 갖고 있는 아이거든요. 음, 평소에도 원래 좀 긴장 많이 해서 가는 거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정도로 할 정도면 불안이 지금 더 지나친 음, 상태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저베타, 아니, 그, 델타, 세타도 너무 높아갖고, 완전 뇌 활용 자체가 정서 발달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이 보이고, 이 상태라면, 음, 알파파가 지금 78이에요. 그리고 좌뇌가, 그리고 우뇌가 33이에요. 이 정도면은 제대로 학업을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음, 그리고 델타 세타도 지금 되게 높죠. 좌뇌는 정상이 완전히 비정상으로 확 넘어갔고, 좌우의 밸런스 다 무너져 있고, 그리고 애는 쉬지를 못해. 너무너무 피곤해. 자, 상대 세계를 보면은 알파파가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 지치고, 긴장하고,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별로 이게 의미가 없겠다. 근데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이거 진짜 제대로 뭐 찍은 상태라고 보면은 기본 주파수보다는 우세 주파수가 높아요. 아이는 워낙 똑똑한 아이예요. 근데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늘 불안하고 늘 누가 쫓아올까 봐 걱정스럽고 늘 몸은 천근만근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데 이거를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아이는 표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일 것 같고 이 안정지수를 보면 이 아이가 최대 편차가 24.8이 15.61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알파 평균 자체가 지금 문제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77, 33이라는 숫자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너를 뛴다고 해야 되죠. 뇌가 잔잔하게 안 가고 파도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뇌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뇌가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면서 너무 피곤하고 쉬질 못하고 이런 상태라고 봐야 돼요. 자, 수면짓을 보면 자, 델타 소실 있죠? 세타 소실 있죠? 알파 소실 있어요. 얘가 지금 뇌파에서 안 보여요. 알파파도 다 뭉개져 있어서 전혀 안 보이는데 알파파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 얘는 잠도 못 자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되게 피곤해. 소화도 잘 안 돼. 어,
배 잘 아플 얘는 배가 많이 아프다고 자주 아프다고 그럴 것 같은데요. 이 정도라면. 그렇다고 했어요. 늘 배 아프다고 그럴 거고, 늘 아파서, 어디가 맨날 아프다고 표현하는 아이일 거고, 그리고 델타 스타트 소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면은 되게 많이 힘들고, 기억력도 좀 떨어지고, 되게 똑똑한 아이인데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감정 상태는 굉장히 슬프고, 내가 견딜 수 없이 뭔가 말 못하고 있는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주의력 지수도 1.91, 2.21. 전에는 주의력이 되게 괜찮은데 레타가 너무 높긴 하지만 운에는 그나마 더 올라가 있어요. 얘가 12살이니까 3 정도면 괜찮겠네요. 주의력 지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세타가 너무 높으니까 주의력을 깎아먹고 있어요. 자꾸 얘가 깜빡깜빡깜빡 멍 때리고 있을 거예요. 자꾸 놓치고. 뭔가 보고 있다가 자꾸 딴짓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집중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세타파가 너무 지나치게 높은 상태로 집중은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뭐 시키면 10가지 일을 하라고 그러면 몇 가지씩 빼먹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얘한테 이제 진짜 이게 정말 이 아이의 뇌파라고 그러면 이건 난 아니라고 보는데 라면 아이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내재된 문제들이.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느끼게 하는 이런 요인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좌우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졌죠. 그렇죠? 완전히 무너져 있죠. 진폭대칭이 50밖에 안 돼요. 80이 넘어야 되는데 좌우 동조도 50이 넘어야 되는데 4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좌뇌와 우뇌가 따로 놀아요. 따로 가고 있을 거예요. 신체적 안정도는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몸이 어디 뭐 질병에 걸리거나 이랬을 때도 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병이 오래 가겠죠. 음. 정신적 안정도도 거의 바닥이고 내가 충격을 받으면 애가 어떤 모습 일이 생기면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냥 놔버리는 거죠. 나 이거 못해.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정도면 불안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쪽을 좀 의심해 봐야 되는데 거기 원인이 근데 아이는 워낙 똑똑했던 아이인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건지 아니 워낙부터 옛날부터 그랬었던지 뭔가 대화를 나눠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랑. 음. 자, 이 아이의 기본적인 성격 성향은 알파파가 운해가 낮죠. 굉장히 얘가 차이 비율은 얼마 안 되니까 3.16밖에 안 되니까 일반적 나왔지만 얘 굉장히 꼼꼼한 아이일 거예요. 꼼꼼하고 뭔가 흐트러진 게 용납이 안 되고 자기 스스로도 뭔가 정확한 거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몸도 마음도 그게 따라주질 않는 거죠. 이 상태로 볼 수 있어요. 한번 뇌파 다시 한번 찍어서 제대로 잘 찍어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 뇌파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83년생 여자인데요. 83년생이면 나이가 50, 그쵸? 25살, 27, 아니요. 25, 41네. 41예요. 난 또 51인 줄 알았네. 자, 종합 분석 보고서를 보면 70점이 좀 안 되죠. 뭔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뭘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다행히 빨간불은 없네요. 여기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제일 낮은 게 안정지수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수면지수가, 기본 내 활용 능력, 그리고 정서지수가 떨어져 있고, 집중지수가 떨어져 있어요. 수면지수는 당연히 떨어져 있고. 자, 여기서 가장 낮은 게 안정지수예요. 왜 안정이 안 되는지 볼 거고, 그 다음에 집중지수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집중지수가 떨어져 있는 것과 더불어
수면 지수와 정서 지수가 같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자, 봅시다. 자, 그러면 황원영 사장님 나와 보세요. 네, 네. 자, 이 여기, 뇌파 보니까 어떠세요? 어, 아, 자네 운해, 네. 약간 운해가 조금 다르긴 하네요. 네, 네, 다르죠. 네네, 전에가 여기가 좀 잘려져 있죠. 네네네. 예, 여기 다 네, 잘린 겁니다. 그리고 눈 감았을 적에도 여기 네, 지금 델타파랑 요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좀 달라요. 첫 네. 번째, 두 번째 그 문제는 다음에 자네에선 여기 지금 이게 뭐지? 베, 오베타? 오베, 네, 아니, 저베타가. 네. 저베타. 여기 일자로 쳐서. 온해에서, 네, 네. 온해에서, 그쵸, 운해죠. 보이죠? 네, 네. 네, 온해에서 보이고, 네네. 그 어, 다음에 흘러내림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온해에서는 눈을 떴을 때도 고베타가 되게 많이 아, 보이죠? 네네. 맞아요. 네. 지금 이 사람 되게 많이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겠다. 근데 네네네. 거기다 더 중요한 문제 있죠. 알파파. 네네. 알파파 어때요? 알파파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오나? 알파파요? 요거 알파파예요. 아, 요거. 나오는데, 네, 네, 나와요. 네, 나와요. 나오는데, 나오는데 세기가 좀 높아요. 네, 그쵸? 높아요. 네, 근데 눈을 떴을 때는 알파파가 알파파 나오는데, 나오죠. 이 네, 사람 수면에 긴장하면, 문제가 있죠. 네, 수면에 문제 있어요. 수면. 네네, 거기다 세기도 좀 높아요. 그쵸? 네, 네, 여기 요거 여기 세기 다 여기 보이시죠? 네, 세기 높아요. 네, 거기다가 또 델타파도 보이죠? 네, 눈을 델타파 떴을 보이, 때 네, 뭐가 피, 보여요? 눈이 피곤하고, 너무 긴장하고, 너무 피곤해요. 근데 세타파도 보여요. 그쵸? 네, 맞아요. 세타도 보이고, 네, 되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고, 네, 뭔가 많이 힘든 사람이에요. 네. 자, 그러면, 잘하셨어요. 저희 우리 하정화 사장님, 나와보세요. 하정화 사장님, 나, 못 나오세요? 자, 주파수별, 세기를 보니까 8에서 12대역대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 있죠. 10대역대에서 쭉쭉. 그쵸? 좌뇌 우뇌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델타파하고 세타파가 이 알파파 세기가 너무 높아요. 자, 조윤주 사장님, 네, 과외 안 받으시려고 그러시나 봐요. 제가 자, 지금 네.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 돼가 지금 꼬부가 있는다고. 네네. 네. 여기 네. 보면은, 주파수별 세기 보면은 어떤 게 뭐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세요? 이거 과외 아무나 안 해줘요. 네. 네, 알파파는 이렇게 네, 8에서 12대역에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데, 네. 그러고 델타파, 세타파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문제는 알파파 세기도 높아요. 세기도 좀 높네요. 그죠? 네, 그쵸. 30, 20 가까이 돼 있잖아요. 네. 15 이하여야 되는데. 15 이하야 되는데, 네. 그렇죠. 15 이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델타 세타파가 조금 더 올라가 있죠. 특히 그쵸. 운해가 네. 좌뇌보다. 운해가 좀 그쵸. 높네요. 그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고베타는 운해가 더 높아요. 보이세요? 20일부터 30까지. 네. 고베타에는 뭐가 높아요? 운해가 높잖아요. 운해가 높네요. 네. 완전히 아까 네팔 보니까 운해에서 완전히 고베타가 쫙 떠 있었잖아요. 네, 그쵸. 보셨어요? 네, 네. 네팔을 이제 보시는 거예요. 보니까. 자, 이 네. 알파파 세기는 괜찮은데 네. 델타하고 세타파가 좀 올라가 있었죠. 절대 네. 세기도. 자, 그럼 그쵸. 상대 세기 볼까요? 상대 세기 보니까 알파파가 31.92, 97, 32예요. 알파파가 네, 조금 좀 높네요. 높아요. 그죠? 네. 그치요. 그냥 멍 때리고 있을 때가 많아요. 네. 이 사람은 쉬고 있는 거 내가 음, 왜 쉬고 있을까요? 고베타가 저렇게 높으니 뇌가 힘들겠죠.
그래서 네. 일할 생각이 다급하게. 없어요. 일할 생각이 없어요. 난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 네. 델타파는 알파파보다 좀 적은데, 문제는 세타파가 더 높아요. 보이시죠? 음. 세타파 네. 올라가 세타파 있죠. 높네. 네네. SMR파도 올라가 있어요. 아까 주의력 네네. 지수가, 주의력이 쫙 올라가 있잖아요. 네. SMR파가. 네네. 안 떠야 되는데 너무 높게 올라가 있었고, 고베타도 올라가 있죠. 오베타도 올라가 있고. 네. 맞아요. 어. 이제 좀 눈에 들어오시죠? 제가 설명하고 네. 같이 네네. 보니까. 네, 네. 공영옥 사장님, 공영옥 사장님. 네, 네, 기본 내 활용 능력 보실까요? 어떠세요? 조금 낮은 편인 것 같네요. 네, 왜 낮을까요? 표준 주파수, 우세 주파수는 동일하고 네, 좋은데, 어, 세타파의 영향이 아닐까 그런 맞아요. 생각이 세타파요. 드는데요. 네, 네네. 세타파가 올라가서 그래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을 보일까요? 우세 주파수하고 표준 주파수하고 똑같아요. 근데 세타파가 올라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해요. 그렇죠. 그러면 내 활용 능력은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되는 예, 거죠. 기억이 깜빡깜빡 할 거예요. 기억력이 음, 떨어진 걸 본인이 느끼실 거예요.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아, 뇌는 되게 건강하고 좋은 뇌인데,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보니까, 이 기능을 좀 잘 못해서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으시네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이 사람이 기분도 나쁘지 않고, 맞아. 되게 많이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꾸 내가 잊어버리는구나를 인지할 수 있겠죠. 예, 그쵸? 네. 네네. 자, 최숙희 사장님, 네, 네, 지금 제가 안정지수 안정지수 볼까요? 보니까 어때요? 안정지수가 알파 평균 값의 최대 편차가 네, 같거나 네, 좀 낮아야 되는데 좀 네, 편차가 높네요. 높지요. 그래서 네, 이 맞아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요, 뇌가 안정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잔잔하게 가야 되는데, 이 능력이, 뇌 신호 전달 체계가 빨리 가려면 잔잔하게 가야 되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아까 잘린 거 보셨죠? 위에서. 델타파가 잘려진 거 보셨죠? 네, 예,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뇌에서 파도가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쓸데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면서 뇌는 피곤한 거죠. 음, 이해가시죠? 네, 네. 여기에서 알파파만 보지 않고 다른 뇌파도 같이 참조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거요? 안정지수에서. 안정지수에서는 최대 편차값을 봐요. 알파파에. 알파파의 아까 너무 높이 올라가는 건 델타나 세타나면 이게 높이 올라갔었는데 알파파도 그렇게 알파파가요. 높지는 않은 알파파 그 폐암시 편차가. 알파파가 예, 편차를 보는 거예요. 편차. 그렇게 심하게 내가, 보진 예, 않았는데 여기서 그렇게 안정지수는 알파파를 네, 기준으로 봐요. 그런데 이제 네, 알파파가 올라가면서 아까 내가 그 델타파 올라갔던 것들 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곤한지를 눈이 피곤한지를 상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네, 안정지수 봐야 될 거는 최대 편차값. 알파파요. 네, 제일 높게 올라갔을 때와 제일 내려갔을 때 그 차이, 그 최대 편차라고 하는데 그것이 네, 알파 평균보다 낮거나 같아야 된다고 아까 설명했죠. 네, 네. 근데 이게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안정이 안 되니까 뇌는 빨리 갈 수가 없고 뇌 능력 정보 처리가 늦게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수면 지수요. 수면 지수 안 하신 분 없으신가? 안 해보신 분 자진하시죠? 박희정 사장님 아까 하셨나? 안 저 하셨죠? 안 했어요. 네네. 수면 네. 지수 보겠습니다. 수면 지수 보니까 어떠해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수면 지수, 네, 마이너스 값이. 아, 델타 소실이 그렇죠. 있어요. 있죠. 네, 그런데 네, 잔해에서 알파파 소실은 없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죠. 네네. 그런데 41이에요. 그럼 이거 소실이에요.
네네. 자, 너무 과하게 높은 값. 적어도 네, 40을 넘어갔다. 이건 무조건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네. 아, 이 사람 아까 잠을 오랫동안 못 못 잤다 잤다. 그랬죠. 네네. 예.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되게 피곤하겠죠. 네네. 소화가 안 되겠죠. 네네. 네. 수면 지수가 떨어지니까 정서 지수는 당연히 떨어지죠. 떨어, 네네. 네. 그래서 이 관심 상태예요. 지금 55.18 점수가 낮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감정은 감정 조절을 파는 무슨 파라 그랬어요? 감정, 알파파? 알파파. 네, 그쵸, 네, 알파파. 근데 네, 수면 지수가 알파파인데 알파파가 마이너스잖아요. 네네, 소실이잖아요. 네네. 아, 그럼 이 사람의 감정 조절은 된다, 안 된다? 잘 안 돼요. 힘들겠다. 그쵸? 네네. 예. 네.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기뻤다, 슬펐다. 문득문득 슬픈 감정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문득문득 슬픈 감정이 생길 수 네요. 기뻤다, 네. 슬펐다가 반복되기도 하네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음, 맞아요. 네, 이해가시죠? 이분이 네네. 나라고 생각하시면 딱 감이 올 거예요. 자, 네. 그 다음에 다른 분 부를게요. 이길수 사장님, 예, 나오셨어요? 네. 예. 네, 오늘 과외가 받습니다. 주의력 지수 어떨까요, 이 사람? 주의력 지수는 좌우가 다 바란스도 맞으면서 높게 잘 나왔는데요. 네, 주의력 지수는, 좋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41, 41였어요. 그럼 네, 제일 똑똑할 때예요. 필터 대 네. SMR 비율이 이 사람 2 2 이하니까 이하면, 그것도 좋은 것 같고. 오케이. 맞아요. 2 이하라서 주의력 지수는 좋아요. 예. 근데 집중 지수는요? 집중 지수가 주의력에 비해서는 많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요. 그게 원인은 뭘까요? 보니까는 우측에 있어서의 그 저베타와 SMR파 그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운의 쪽에 그것이 원인은 수면이에요, 수면. 주면. 네, 네, 아까 수면에 문제가 있었죠. 자, 네, 수면에 문제가 있으면 집중 지수는 당연히 떨어진다. 네, 네. 이해 가시죠, 이제? 네. 네, 김영미 사장님. 네, 네, 자원의 밸런스 어떨까요, 이분? 자운의 밸런스는 네.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편이에요. 음, 87.4%도 좌우 동조, 진폭 대칭도. 그래서 이분이 수면이 부족함에도 그래도 크게 아까 내 그 기능이 떨어지지 않은 거는 이 자운의 밸런스가 잘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네. 네, 잘하셨어요. 네,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주선희 사장님. 주선희 사장님. 네, 저는 네. 이거 처음 봐가지고, 아, 오늘 처음 오셨어요? 네네네. 아하, 네, 그러면, 어떠셨어요? 처음 이해가 가시나요?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오미정 사장님 나오세요. 네, 오미정 사장님. 네, 신체적 안정도 어떤가요, 이분? 네, 맞아요. 그 원인이 뭘까요? 신체적 안정도가 좋은 이유는 이 사람이 아마 운동하시는 분일 거예요. 뭔가 근육 운동 하시는 분이실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근육을 쓰는 사람은 신체적 안정도가 올라가요. 근데 스트레스 저항 능력을 올리려면 수면에 그 알파파 파워가 올라가야 돼요. 아까 파워가 올라가 있었죠. 좀 멍 때려서 그렇지. 그래서 저항 능력은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정신적 안정도 보겠습니다. 정신적 안정도는 이분이 77.90. 근데 정신적 안정도가 좌뇌하고 우뇌하고 좀 차이가 나죠? 납니다. 우뇌가 떨어져 있어요. 스트레스 저항 능력도 떨어져 있어요, 우뇌가. 자, 우뇌가 하는 일이 이분은 좌뇌를 주로 많이 쓰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전체적인 걸 보든지 공간 능력이라든지 직관력이라든지 뭐 요런 거는 좀 그런 쪽으로 좀 떨어져 있고 그런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좀 그 기능을 제대로 잘 못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체적 안정도에서 자네 운해의 이 상태가 좀씩 달라요. 어느 쪽은 좋은데 이런 분은 사실 이렇게 확 차이가 나시는 분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은 스트레스 저항 능력이 전해와 운해가 현격하게 다르게 차이가 나네요. 이분의 행동 성향을 보면, 아이고, 보면, 볼게요. 차이 비율이 35.70이에요. 이 사람 성격 자체는 기본적으로 거절을 잘 못하시는 성격. 거절을 잘 못해요. 누가 부탁하든 무조건 오케이. 그러면 이분은 과연 감정 상태가 아까 많이 언뜻 슬픈 감정이 남았죠. 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도와주다 보면 본인은 사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성격인 분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이제 내가 무조건 오케이였다가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거는 안 돼 하고 잘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려면 알파파가 올라가야 돼요. 감정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의 행동 성향은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지만 이분의 성향은 그렇지만 이 차이 비율이 줄어듭니다. 바뀝니다. 이것이 그분의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이 알파파를 올리는 상황이 생기면 좋아진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오늘 뇌파 분석을 끝냈습니다. 그래도 3개 지금 거의 다 봤네요. 3개를 다 봤는데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 간단하게 주세요. 지금 거의 다 끝났거든요.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어요. 네, 하세요. 어, 다이어트 상담을 보통 할 때 그 뇌파 측정도 하면서 해독이랑 이제 그 저희 식품을 같이 추천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같이 네,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네. 뇌 인지적인 면에서 스트레스 폭식이 있거나 음식이 있는데 의지가 약해서 막 그거를 제어하지 못하고 다 먹는 분들은 뇌파를 찍고 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소비자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좀 그게 궁금했어요. 음, 그 알파파 자체가 감정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감정 조절뿐만 아니라 우리 뇌는 어떤 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그 폭식하는 이유는 도파민 때문에 그렇거든요. 도, 아, 도, 도파민이 과하게 나오는 사람은 폭식을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 폭식을 하게 됩니다. 왜? 스트레스가 생기면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뭔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에너지를 많이 쓰기 위해서 콜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그러면 우리 뭔가 많이 먹게 만드는 거죠. 내가 뭔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니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력과 집중력과 이런 그 스트레스 저항 능력 요걸 보면은 알 수 있겠죠. 정신적 스트레스 저항 능력도. 그리고 뭘 보면 불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뇌파가 안정이 안 되고 불안정하잖아요. 그럼 뇌파가 제대로 잘 안 굴러가요. 원래 우리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딱 맞춰줘야 돼요. 이게 가장 건강하고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쓰는 건 다 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각성하고 뭔가 이렇게 눈동자가 커지고 뭔가 입에 집중하고 근데 요 스트레스를 저항할 수 있는 그 우리 몸 안에서 저항할 수 있는 시간이 30초래요. 30초. 30초 동안만 막 스트레스 받았다가 그것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성적 스트레스가 30초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3분, 5분, 10분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면 우리 뇌는 완전히 멈춰버리는 거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는 거죠. 이 콜티솔을 분비시키는 거는 우리 신장에 이렇게 보면 신장 위에 이렇게 모자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거기서 분비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얘 분비시켜라라고 지시하는 건 뇌에서예요. 이해가시죠?
그 네네. 자율신경계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 폭식이 일어납니다. 음, 뇌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네. 네. 선생님 질문요. 네. 제가 자율신경 실조가 있어서 그때 질문 한번 드렸었는데, 네. 그 뇌파상에서 혹시 자율신경 실조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나 그런 게 있나요?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 경우는 주로 눈을 감았을 때 폐안시에 뒤에 델타파가 떠요. 델타파가 좀 높게 떠요. 낮게 안 뜨고, 이렇게 안 뜨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떠요. 어, 어. 근데 거기 세기가 좀 그게 조절이 되고 있는 상태라면 좀 낮게 뜰 거고, 조절이 안 되는 상태라면 굉장히 날카롭게 뜹니다. 그래서 내가, 보통 뇌파를 봤을 때, 그 암 환자 뇌파인 경우는 굉장히 이게, 눈을 감았을 때 폐안시에 델타파가 높게 올라가면서 뾰족하게 굉장히 세게 올라가요. 그게 암 환자 뇌파예요. 그리고 뇌졸중의 뇌파도 좀 있어요. 뇌졸중이나 뇌경색이 올 수 있는 사인의 그 뇌파들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많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많이 봐야지 눈에 들어와요. 사실은 아무리 내가 설명해도 안 들어와요. 근데 오늘 저번 주부터 내가 계속 여러분들을 불러내는 이유는 내가 같이 설명하고 그걸 같이 들었잖아요. 그럼 그건 내 거가 돼요. 절대 안 까먹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강의를 하고 옆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기만 하고 듣기만 했어요. 그럼 내가 얘기할 때 다 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화면이 끝나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내 거화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꾸 봐야 돼요. 추성민 사장님은 계속 보세요, 자기 거. 내가 좋아지는, 네. 내가 좋았을 때 하고, 내가 이제 컨디션이 좋았을 때 하고,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하고 뇌파가 달라요. 눈을 감았을 때 폐안시 델타파가 올라오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네. 찍어보세요. 음. 네. 그게 가장 뇌파를 빠른 시일 내에 잘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